네, 뉴스 신세계. 오늘은 MBC 이정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뉴스 만나보기 전에 부탁드릴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시작된 청취율 조사가 이번 주까지 이어집니다.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셔서 권순표의 뉴스 아이킥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방송 중에 좋은 의견 보내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두 10분께 소고기 김치 왕만두 세트, 그리고 5분께는 치킨 콜라 세트,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좋은 의견 보내주신 2분께는 금요일에 박준영, 박영진의 2시 만세에서 지원해 주신 25만 원 상당의 구두 교환권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로는 선물 발송이 어려우니까 참여는 꼭 문자나 미니로 부탁드립니다. 전화 받으신 화면 캡처해가지고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수직으로 상승한다는 네. 담당 PD의 전언입니다. 예. 자, 오늘 뉴스 알아볼까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총 8개의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내일 처음으로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그리고 12.3 계엄 당일에 국무위원을 일부만 대통령실로 불러서 불참한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지금 중앙지법 형사 35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내일 오후 2시 선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 선고입니다. 백대현 부장판사는 중계방송도 허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 사건이고 또 계엄을 온 국민이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서 허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희 취재진이 직접 들어가지는 않고요. 311호 법정안에 고화질 카메라 4대를 설치해서 재판부, 피고인석 이렇게 비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검이 구형한 형량은 징역 10년이었습니다. 네, 근데 선고 생중계가 처음은 아니죠.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1심 선고 때 이제 그 선고하는 장면이 중계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서 둘 다 출석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재판에 뭐 불출석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뭐 굳이 나오려고도 할까, 만약에 나온다면 나오려고 할까 생각을 해보면 그 내란 우두머리 사건 그 결심 공판 때 그때 이제 본인이 최후 진술을 할 때 처음에는 특검이나 재판부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점점 몸이 이제 방청석으로 막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법정을 자신의 어떤 정치 투쟁의 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뭐 안 나오겠다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 추정의 연장선상으로는 내일은 나오겠군요. 지금으로 봐서. 아직까지는 못 나오겠다는 말은 안 했거든요. 내일 몇 시쯤에 선고가 나올까요? 내일 그러니까 2시에 시작되는데 아무래도 왜 이렇게 뭐 만약 유죄 판단을 한다면 왜 그런지 재판부가 그거를 쭉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선고 형량을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그래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부터 선고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이제 심판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도 오늘 21일로 잡혔습니다. 근데 내란죄 그 본류 사건에 대한 첫 판단은 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제일 먼저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이제 여기서 유죄가 선고되면 12.3 계엄의 성격이 이제 법적 성격이 내란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내란 주요 피고인들 사건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2월 12일에 선고가 되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은 2월 19일로 선고일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1심 선고가 지금 속속 날짜가 잡히고 있어서 오늘 서울고법에서 판사회의가 열렸는데요.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앞으로 재판부를 2개 구성하기로 했다라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치 얘기로 좀 가볼까요? 한동훈 전 대표를 둘러싸고 정말 내용의 어떤 그 벼랑 끝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국민의힘은 내전 상태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 이제 제명을 결정하고 나서 원래는 오늘 아침 최고위 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이제 공식적으로 제명 결정이 이제 땅땅땅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의결을 하지 않겠다고 장동혁 대표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고위에서는 한 전 대표에게 재심 기회와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해서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게 하겠다.
하겠다. 예. 그래서 재심 기간까지는 의결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징계 대상자에게 이제 징계 의결서가 발송이 되면 이날로부터 10일 동안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14일 새벽에 윤리위 결정이 나왔으니까 열흘 뒤인 24일까지는 의결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장동혁 대표가 뭐 윤리위 결정을 뭐 뒤집고 예. 뭐 다른 해결책을 예. 모색하는 거 생각을 안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거잖아요. 예. 그래서 좀 의아함을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기자회견하면서 자기는 재심 신청 예. 안 할 거라고 예. 했었거든요. 그렇게 안 한다고 했는데 재심 기간을 의결 안 하겠다고 하니까 예. 이게 무슨 맥락인 거냐라고 이제 여러 좀 해석이 좀 여러 나오고 해석이 있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뭔가요? 이 추정되는 어떤 의도들은 각각의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좀 절차적 정당성을 일단 확보를 해야겠다는 판단을 한 장동혁 것 대표 측에서는요? 아니냐. 예. 왜냐하면 예. 이제 징계 절차에 대해서 절차적으로도 부족하고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은 내용으로 나를 징계했다라고 예.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윤리위가 그 배포한 결정문도 지금 약간 좀 뭐랄까요, 좀 웃음이 되고 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원 게시판 글 작성자를 한동훈 전 대표라고 구체적으로 지목을 했다가 예. 그다음에 수정을 했습니다. 예. 게시글 작성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다. 수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또 예. 수정을 했다가 또 수정을 했어요. 가족 명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게시글이다. 그러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당무감사위원회는 검사처럼 잘못이 있는지 따져가지고 윤리위에 회부를 하면 윤리위는 당사자 소명을 예. 들은 다음에 이제 판사처럼 판결을 내리는 곳인데 그럼 이제 이 결정문은 판결문 같은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지금 두 번을 수정을 했다는 게 사실 이게 제1야당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예.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또 한 전 대표가 이게 이제 윤리위 열리기 전에 하루 전에 내가 나한테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는데 이걸 모르는 번호라서 확인도 안 하고 있다가 다음날 확인을 해봤더니 윤리위 열린다는 거였고 네. 와서 소명하라는데 그날 그냥 바로 회의를 열어서 심야 새벽 1시에 지금 제명 의결을 내렸기 때문에 당사자 소명을 듣는 과정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나는 재심 신청 안 하고 아예 가처분 소송으로 바로 법적 대응으로 가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 대표가 이제 한 전 대표 측이 사실관계 다툼이 있다고 하니까 당사자가 직접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을 한동훈 전 대표한테 넘길라 그러는데 넘기면서 절차적 하자도 일부 이제 보완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거봐 기회 줬는데 안 하지 않았냐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라고 나름의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거기 안 말린다는 생각에서 내가 왜 거기 참여해서 저쪽에 정당성을 주나 뭐 이런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쉽지 않겠군요. 정말.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뭐 결정문 표현들만 봐도 대단히 어떤 좀 뭐랄까 하여튼 눈길을 끌어요. 예. 뭐 마피아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예. 과거에 뭐 이탈리아 마약 소탕을 이끌던 판사에게 폭탄 테러를 벌인 마피아가 있는데 뭐 한동훈 전 대표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그럼 뭐 마피아 같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또 이거를 읽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표현도 있어요. 뭐 피조사인과 개파 측근들이 편안한 의자에 앉아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하고 싶은 얘기 이것도 오타가 났습니다. 얘기를 야인데 여이라고 썼어요. 얘기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 모욕하는 누군가가 오늘 밤도 아무도 관심 없는 어딘가에서 자신을 갈아 넣어 헌신한 대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잘 쓴 문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해독이 안 됐습니다. 자,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친한계 반발은 너무 당연하니까 이제 그 다른 분들 반응을 소개해 드릴게요. 초선 김재섭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제명 조치의 본질은 당원 게시판 문제가 아니라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에 대한 윤어게인의 보복이다. 라고 간명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문이 2번이나 수정돼서 발표된 게 사실관계 파악도 안 하고 제명이라고 결론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결정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윤리위가 당 내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홍위병이 돼서 그들의 정적을 제거하는 칼로 악용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뭐 한마디 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여기서 멈춥시다 이런 글을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서 자숙과 성찰을 보여야 할 때 분열과 충돌의 모습을 보이는 당이 비정상의 길, 공멸의 길로 가고 있다. 왜 자멸의 길을 가느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은 조금 결이 다른데요. 여론조작 계정으로 지목된 IP 주소 2개가 한 전 대표와 무관하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을 하면 지금의 혼란은 바로 정리될 수 있다. 라고
한 전 대표 쪽에 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제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10명 넘는 의원들이 이제 공개 발언에서 징계를 재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윤상현, 조경태 이런 중진 의원들은 이제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도 공개적으로 말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뭐 윤상현 의원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 아니냐.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소명이 부족했고 윤리위의 처분도 과했다. 그러니까 둘 다 잘못했다는 거죠. 조경태 의원도 지금 제명이 우리 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성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하기 바란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절대 안 빠지는 사람이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인데요. 이분은 한동훈 전 대표를 더 비판을 했습니다. 한동훈이 제명돼야 하는 이유는 윤석열과 권력 다툼하면서 정권을 붕괴시켰기 때문이다. 배신자 응징하지 않으면 또 다른 배신자가 속출한다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비난을 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한동훈 전 대표를 정말 미워하긴 해요. 보면 아주 일관되게 미워합니다. 그렇죠. 근데 뭐 한 전 대표도 비난하면서 이제 뭐 그 당내 이제 특정하게 지목하진 않았지만 박근혜 정권이 붕괴할 때도 친박 핵심은 살아남았다. 그리고 지금도 당의 핵심으로 행세를 하고 있다면서 무책임함과 뻔뻔함으로 정치 생명 이어가려는 걸 보니 이 당은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참담함을 새삼 느끼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른바 이제 모두각이라고 하죠. 모두 비판했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는요. 단식 돌입했다고요, 근데 이 와중에. 그렇죠. 징계를 받은 사람은 한동훈인데 들어놓은 사람은 장동혁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오후에 갑자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이제 2차 종합특검법이 상정이 됐는데요. 여기에 이제 반대하는 뜻을 알리고 통일교 특검과 민주당 공천헌금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라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단식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랑 만났었잖아요. 그 만나고 나서 이제 개혁신당과 연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2차 종합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면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섰는데 이 발언 과 동시에 본인은 단식에 돌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그러니까 갑작스럽다는 반응이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제 통일교 특검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 의혹까지 넣어서 같이 특검을 하자라는 건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통일교만 보는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단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 자체는 저쪽에서도 한다 그러는데 그 특검의 어떤 규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단식을 하네요. 그러니까 수사의 그 범위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통일교 특검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공천헌금 특검 해야 된다라면서 갑자기 단식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작스럽다는 반응이 이제 나오니까 그러니까 12선 내란 1년 그 됐던 날 당시에 이제 당 대표가 사과를 안 하고 오히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당시에 원내대표가 의원들이랑 우르르 나와서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의원들도 소장파 의원들도 이제 국민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리더십의 위기가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즈음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반대해서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24시간을 채우면서 그랬었죠. 당시 어떤 그런 내부적인 위기를 돌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식도 이제 윤리 처분 때문에 굉장히 당이 지금 시끄러워진 상황에서 뭔가 돌파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의도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끊을 거는 곡기가 아니라 목니다. 목리를 끊어라. 통일교 특검을 정쟁화시켜서 처리를 지연시키고 거부하려는 방탄 단식 아니냐라면서 통일교든 신천지든 정광훈이든 정교 유착이 드러나면 어느 종교단체든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원샷 특검을 하자. 그게 더 신속하고 효율적이지 않냐. 뭐 이런 반론도 내놓았습니다. 단식을 얼마나 할지도 궁금합니다. 자, 김경 서울시의원 2차 조사 마쳤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네네. 지난 11일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바로 조사를 받았고 오늘 이제 경찰에 출석해서 2차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경 시의원은 미국에서 이제 있을 때 변호사를 통해서 1억 원을 강선우 의원 측에 건넨 게 맞다라고 이제 자수서를 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강선우 의원 측이 아니라 강선우 의원에게 직접 건넸다는 진술이 지금 나온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 의원이 이제 어떻게 해명을 했었냐면 보좌관 남모 씨가
김경 의원한테 돈을 받았고 네. 나는 돌려주라고 했다. 그러니까 돈 받은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쏙 빠져나오는 네. 식의 해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좌관 남 씨는 나는 돈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에서 돈이 오간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강선우, 김경, 나 이렇게 3명이었다. 네. 그리고 내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김경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직접 1억 원을 줬다라고 진술을 했고 예. 근데 또 김경 시의원은 그 자리에 3명이 있었다는 건 맞다. 네. 그러면서 근데 강선우 의원에게 줬다는 말은 안 하고 강선우 측에 1억 원을 건넨 거는 맞다. 그러니까 이 3명의 이 핵심 피해자 3명의 진술이 조금씩 예, 달라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경찰은 이제 대질 조사를 할 필요가 예.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예. 그래서 오는 20일 강선우 의원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예. 자, 노량진 수상시장 김병기 전 의원이요. 아니 김병기 전 원내대표요. 네. 뭐 계속 어떤 좀 추문이 보도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까지 알뜰하게 챙겼나 싶은 글쎄요, 내용이 이게 근데 네, 보도 JTBC 예. 보도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 지역구인 동작구에는 노량진 수산시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 의원이 수시로 이제 지인들이랑 같이 가서 시장에서 공짜 음식을 먹었다는 예. 겁니다. 그래서 뭐 고등학교 뭐 동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 값이 뭐 몇십만 원까지 나왔는데 그 계산은 시장 상인이나 노량진 수산 주식회사 임원이 대신 냈다라고 하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군요. 자주 찾아가는 식당으로 특정하게 2곳이 있었고 또 이 대신 계산해줬다는 임원은 김병기 의원의 집 앞에 뭐 조개 같은 해산물도 석 달에 한 번 정도 갖다 줬다라는 말도 했고요. 그래서 그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예. 물었더니 노량진 수산 그 주식회사 측은 이거 잘 모른다라고 네. 하면서도 만약에 임원이 대신 결제를 했으면 그건 개인의 일탈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터무니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다. 사실 네. 무근이다라고 답을 하긴 했는데요. 근데 예. 이게 그 리포트를 보면은 예. 김 의원이 먹고 갔다는 식당 상인도 법인에서 계산을 하던데요라고 말을 하고요. 그러니까 확인 취재는 됐군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이 제보자인 다른 네. 수산시장 관계자도 그렇게 남이 계산해 준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것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사안으로 보이는데 일단 밥값이 100만 원 넘으면 김영란법 위반이 됩니다. 예. 그리고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도 의율이 가능해 보입니다. 법 위반도 법 위반 혐의겠지만요. 이 어떤 모양새가 너무나 좋지 네, 않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예. 자, 이해운 장관 후보자요. 네. 비망록 내용은 뭔가요, 이게? 네, 예.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 통해서 이제 확보한 자료가 중앙일보에서 보도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2017년 9월에 쓰여진 이해운 비망록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내용이 복잡해서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2019년 9월이면 이해훈 장관 후보자는 바른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중앙지검의 수사 지휘를 받아서 이 후보자 관련 의혹을 내사 중이었다. 합니다. 예. 이 후보자는 2015년부터 17년까지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 회장이었는데요. 근데 이 기념사업회에 이 후보자의 전직 보좌관인 김모 씨가 사무총장으로 재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상가연합회가 2016년 4월에 이 기념사업회에 5천만 원을 기부했는데 이 중에 1,600만 원이 보좌관의 사무총장의 월급으로 지급이 됐는데 이 보좌관의 연결고리로 해서 이 돈이 이 후보자 측으로 정치자금으로 흘러갔다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내사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기부금을 받도록 주도했던 보좌관 2명 그리고 돈을 줬던 상가연합회 회장은 실제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을 했대요. 그리고 당시에 이게 돈을 건넨 게 이해훈 의원의 총선 돕기 위한 거다라는 진술도 확보를 했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이정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